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오늘날 한류의 영향력을 보고 있으면 이보다 정확한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상위권을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이 싹쓸이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한국 드라마가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또 한 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경성을 배경으로 한 액션 호러 드라마 경성 크리처가 개봉 일주일 만에 넷플릭스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오징어 게임에 이은 한국 드라마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놀라운 흥행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이가 있으니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숨기고 싶었던 치부가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이 드라마 출연진의 SNS를 무차별 공격하며 악플 세례를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네티즌 행태에 반발하고 나선 이들이 있으니 다름 아닌 지구 반대편의 남미 네티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일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역사의식이 부족한 일본 네티즌들을 타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덕분에 해외 여러 유명 매체에서도 경성 크리처를 주목하며 일본이 숨기려 했던 역사적 치부가 더욱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드라마 킹덤의 흥행으로 한국 고유의 문화가 세계 시장에도 얼마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게 증명됐었습니다. 그리고 킹덤이 방영됐을 당시에 등장인물들이 쓰고 나오는 갓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전통 모자들이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심지어 갓이 좀비보다 큰 인기를 끌었고 해외 시청자들은 킹덤은 좀비와 멋진 모자에 관한 드라마라고 말하며 미국 이베이와 아마존에서 갓이 판매됐을 정도였죠. 갓이 큰 인기를 끌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가는 모습에 이를 너무 부러워한 중국에서 자국 드라마 등장 인물들에게 갓을 씌우고는 자기네 문화라고 주장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김치와 한복에 이어 갓까지 자기네들 거라 주장하는 동북 공정 목록에 올린 것이었죠. 물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누가 보아야 화제가 되지. 중국 드라마를 보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기에 아무런 화제도 되지 않고 그대로 묻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넷플릭스에 개봉해 화제가 되고 있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대작 SF 영화. 한국에서는 배두나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잘 알려진 영화 레벨문에서도 갓이 등장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영화에서 배두나가 맡은 배역은 조선 갓을 쓴 여자 무사라는 독특한 캐릭터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죠. 그런데 당연히 한국에서는 배두나가 의견을 내어 갓이 들어갔나 했었는데 놀랍게도 갓을 씌우자는 아이디어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요. 스나이더 감독은 시작은 킹덤이었다며 킹덤을 본 이후 역사 공부를 하고 디자인에 추가했다. 한국인으로서 배두나가 가지고 있는 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소품이 세계적인 감독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것이죠. 그 덕분인지 영화 레벨문은 넷플릭스 개봉 직후 8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흥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레벨문이 있었다면 드라마에서는 경성 크리처가 전 세계 드라마 순위를 씹어먹으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경성 크리처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실존했던 일본의 반일륜적 전범부대 731부대에서 만든 괴물과 살아남기 위해 이에 맞서는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배우로 부상한 박서준과 한소희 배우가 남녀 주인공을 맡아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또한 드라마의 재미와 더불어 드라마가 일본이 감추고 싶었던 역사의 어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는 넷플릭스 드라마 경성 크리처 뒤에 숨겨진 진짜 역사가 어떻게 공포를 형성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드라마 속 괴물보다 무서운 실제 역사의 공포를 주목했습니다. 타임즈는 경성 크리처는 가상의 드라마이면서도 실제 역사적 배경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며 식민 통치의 잔혹한 현실과 식민지화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옹성병원에는 말 그대로 괴물들이 있지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체 실험을 실시하는 일본 장교보다 무서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사적 진실이 멀티미디어의 오락성을 위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드라마 속 비춰진 일본의 만행들이 실제의 10분의 1도 보여주지 못한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경성 크리처의 흥행으로 나치 독일에 비해 일제의 만행에는 무관심했던 서구권 네티즌들도 몰랐던 역사를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그 당시 조선인들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현실이 가슴 아프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발작을 시작한 곳이 있으니 역시나 일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네티즌들은 경성 크리처에 대해 명백한 반일 선동 드라마라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소희 배우가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 일본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한소희 배우는
경성의 낭만이 아닌, 일제강점기 크리처가 아닌, 인간을 수단화한 실험 속에 태어난 괴물과 맞서는 찬란하고도 어두웠던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야만 단단해질 수 있었던 그의 봄이라는 글귀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사진, 드라마 속 독립군과 희생당한 조선인들의 스틸컷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한소희 배우는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류 스타이기에 이런 한소희 배우의 글은 일본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에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몰려들어 역사를 조작하지 말아라. 일본은 이미 사과했는데 한국은 언제까지 이럴 거냐. 오늘부터 팬을 그만두겠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오지 말아라 등 한소희 배우에 대한 악플 세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선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역사적 아픔에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글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정하며 개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한소희 배우는 악플에도 굴하지 않고 일본인 팬으로서 슬퍼졌다는 댓글에 슬프지만 사실이다라며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 네티즌들의 반발에 맞대응하고 나선 한류 팬덤이 있다고 하니 바로 남미의 한류 팬들인데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은 중남미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었고 남미 젊은이들은 K-팝을 즐기는 걸 넘어 한국 영화와 드라마, 한국 음식과 문화까지 섭렵하며 남미 문화에 깊숙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는 백인 문화가 지배 문화인 남미에서 이례적인 현상이었죠. 남미에서 K-팝을 필두로 한 한류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남미의 부모들이 한국 아이돌 문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빈곤, 폭력, 범죄가 만연하여 탈선하기 쉬운 남미 환경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K-팝 문화를 즐기는 것은 아이들이 범죄로 탈선하는 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류가 남미 청소년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한류를 접한 남미 팬들은 한국 드라마 영화를 접하며 한국 역사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경성 크리처를 비난하고 배우에게 악플을 다는 일본 네티즌들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왜 실제 일어난 일에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731 부대도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특히 총책임자였던 이시이 시로는 결국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신을 개발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들로 인해 일어난 고통과 피해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 훌륭한 드라마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드라마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에 따르면 일본은 약 30년 동안 한국을 점령했으며 이 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자주적인 생활을 상실하고 억압적인 정책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언어, 삶을 빼앗겼으며 또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조차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한국인들이 실제로 겪은 고통스러운 삶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불편하고 아프지만 실존했던 과거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신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혔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일본인들은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며 아무리 화를 내도 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워야 합니다. 일본 속담 중에 냄새 나는 것에 뚜껑을 덮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하거나 안 좋은 일을 남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일시적으로 숨기는 것을 말하는 속담이죠.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일본이 숨기려는 역사의 악취는 너무 지독해서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고 한국 역시 일본이 감추게 둘 생각도 없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일본에서도 깨어있는 일본인들이 역사적 잘못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일본인입니다. 이번에 당신에게 더러운 말을 하는 일본인이 많이 있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계기로 일본군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의무교육에서 배운 적이 없는 것도 많고 그런 일본의 교육제도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식 부족에도 화가 났습니다. 과거 자국이 행해온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일본인은 더 알고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해온 행동에 대해 모르는 일본인이 많다는 것을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더 좋은 관계가 되길 바라며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역사는 바꿀 수 없고 일본에서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악플을 달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깊게 배우지 않았거나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번 드라마를 통해 일본에서도 교육으로 배우지 못했던 일본의 숨겨진 역사를 알게 된 일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불리한 역사는 감추고 모른 척 하고 싶어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통제가 불가능해졌고 한국 문화를 즐기는 일본인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을 알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죠. 한류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기원해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